반갑습니다. 매부 뉴스 오랜만인데요. 오늘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지금 사회 전반적으로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에서도 착한 임대인 운동이 일어나면서 임대 가격 하락에 동참하는 임대인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선의로 시작된 이 운동으로 인해 오히려 피해를 보는 임대인들이 있다고 해서 오늘은 전문가를 모시고 우리 김인석 변호사님이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또 이진우 부동산 자산관리연구소 소장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그동안 잘 지내셨죠? 네, 잘 지냈습니다. 예. 지금 대구는 코로나19로 인해서 부동산 시장에도 지금 많은 변화가 있지 않습니까? 네. 예. 그래서 대구 지역 부동산 시장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대구가 지난해 연말까지 어떤 가격이나 거래량이 완만하게 상승을 하면서 시장이 좀 좋아졌는데 코로나 이후에 거래량도 급감하고 소비 심리가 사실은 줄면서 상당히 시장을 안 좋은 상황을 보였더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2월, 3월, 4월까지는 가격도 어떤 약보합으로 떨어지면서 조정 국면도 잠깐 보였었는데 5월 달 이후에 코로나가 어느 정도 안정이 되면서 이제 소비 심리가 사실은 어느 정도 회복이 되고 가격도 좀 올라가고 거래량도 조금씩 증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안 좋았다가 조금씩 좋아지는 이런 추세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지금 지역에서도 이 코로나19 이후에 착한 임대인 운동이 일어서 되게 훈훈한 소식이 있었는데요. 지역에서는 실제로 현장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좀 궁금한데요. 실제 이제 이게 고통 분담적 차원에서 어떤 임대인들이 임대료를 일부 깎아주거나 아니면 전액 받지 않는 분들도 꽤 있는 것으로 보여졌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코로나가 어느 정도 안정을 찾고 난 이후에는 이제 임대료를 다시 이제 원상복귀를 시키거나 아니면 아직도 소폭 깎아주고 있는 분들이 계시기는 한데 문제는 뭐냐면 임대인들이 대부분 다 무슨 조물주 위에 건물주가 아니라 실제로 이제 어떤 대출을 안고 거기에 나오는 수익을 가지고 생활하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이제 최근에 어떤 이런 고통 분담을 했다가 이것이 다시 이제 돌아오면서 이런 어떤 임대료 부분 때문에 일부 분쟁이 일어나면서 좀 많은 어려움을 겪는 임대인들도 있다고 합니다. 전반적으로 한번 짚어봤고요. 이제 디테일하게 한번 가보겠습니다. 우리 김인석 변호사님. 제가 어떤 생각을 해도 이렇게 착한 임대인 운동이 일어나서 이렇게 세를 깎아주면 고통 분담판에서 좋은데 임대인 입장에서는 매출은 또 떨어지고 이제 임대료는 원상복귀되고 이 이중고가 될 것 같은데 이로 인해서 여러 가지 소송들이 많은가 보죠. 5월 이후에 대구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사태가 많이 진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건물주 입장에서는 그동안 깎아줬던 월임료를 다시 원상 회복을 시켜야 되는데 문제는 우리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에 따르면은 월 임대차 인상은 20분의 1이라는 제약이 있고 더구나 그 약정이 쓴 이후에 1년 내에는 다시 인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건물주 입장에서는 몇 달밖에 안 갈 사태라고 생각하고 월임료를 깎아줬는데 그래서 원상 회복을 시키고 싶어도 1년이라는 법의 제약이 있기 때문에 인상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사실 저도 잘 그걸 몰랐는데 사실 당사자들끼리 합의하면 그게 법적 효력이 있는 거 아닙니까? 사실은 당사자끼리 합의를 한다 하더라도 우리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약자를 위한 보호법이기 때문에 그 당사자의 약정보다 법이 우선합니다. 만약 당사자끼리 합의를 했다 하더라도 만약 임차인이 이 법을 이용해서 1년 이내에 정액이 안 된다고 주장을 할 경우 임대인은 아무런 주장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더군다나 임대인이 그걸 이유로 깎아준 거를 원상 회복시킨다 하더라도 그 부분은 법적으로 보면 부당이득이 되기 때문에 다시 돌려줘야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다만 이제 약간 차이점이 나는 것은 주택과 상가가 차이가 난다는 것입니다. 주택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해 가지고 정액이 안 되지만은 상가의 경우에는 당사자끼리 합의로 원상 회복이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요. 한번 깎아준 거를 다시 또 올리기가 쉽지 않은 그런 부분이 있네요. 그렇죠. 쉽지 않습니다. 그럼 주거용인지 비주거용인지 이 구분을 어떻게 합니까? 주택이나 아니면 상가 같은 경우에는 건물 대장들이 있습니다. 근데 건물 대장에 있는 그 용도가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그걸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그 기준이 정해집니다. 전체 건물과 임대차 목적물의 구조나 그다음에 형태 그리고 임차인의 임대차 목적물 이용 관계 임차인이 실제로 거기서 일상생활 영위했느냐에 따라서 주거용과 비주거용이 달라지게 됩니다. 또한 그리고 이 주거용이냐 비주거용이냐를 갈리는 가장 기준점은 사실 계약시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비주거용 건물을 계약을 해놓고는 주거용으로 개조를 했다 하더라도 계약 당시 비주거용이었기 때문에 임대인과의 특별한 합의 같은 게 없다면은 그것은 비주거용으로 그대로 가는 것입니다. 그럼 계약할 때 어떻게 했느냐 그 형태가 중요한 거군요, 그죠? 그리고 코로나 이후에 지역 부동산 시장에 지금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 전망은 어떻게 하십니까? 일단 대구의 경우에는 이제 신규 분양 시장하고 어떤 재건축 시장으로 상당히 시장이 발전해 왔었습니다. 근데 이제 8월달 이후에 대구의 경우는 분양권 전매 제한 조치가 사실은 시행이 되고 또 이제 최근에 어떤 부동산 대책 등으로 인해서 시장 자체가 상당히 조금 어려워질 전망입니다. 아마
8월 이후에는 매수자들이 어떤 시장 자체를 관망할 가능성이 좀 크다고 보여집니다. 예. 지금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 아파트 가격이 폭등을 하고 있는데 네. 대구도 보니까 아파트 가격은 계속 올라가는 것 같아요. 실제는 이제 어떤 대책이 나온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일단 시장하고 이게 지금 약간 관망세 속에서 어떤 집주인들이 어떤 호가 위주로 가격 상승을 예. 시키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산범물동 같은 경우에는 어떤 홍준표 의원의 어떤 공약 때문에 예. 재건축 아파트 위주로 해서 가격 상상이 좀 높게 나타나고 있고요. 범어동이나 만촌내거리 학군이 좋은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일단 거래는 없지만은 기본적으로 호가 위주로 인해서 계속 가격 상승세는 예.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변호사님 뭐 이 코로나 이후에 어떤 우리 사회 전망에 대해서 한번 한 말씀 해주시죠. 예. 글쎄요, 저희들은 이제 법률가다 보니까 경제적인 상황은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코로나 사태라는 것이 한 번도 저희들이 경험해 보지 못한 일이기 때문에 앞으로 일은 사실은 뭐 전망에 가깝죠. 예. 저희들 법률 시장도 이에 따라 가지고 대응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오늘 또 이렇게 우리 매부 뉴스에 패널이 두 분이나 오셨습니다. 우리 김인석 변호사님 오늘 감사드리고요. 우리 윤수님 늘 감사드립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 시청해서 감사드립니다.